지난 100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봤어요. 지난 3월 26일 날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을 했는데요. 벌써 100일이 됐네요. 근데 좀 전에 저희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공동대표가 100일 기자회견 하는 장면을 앞서서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다음에 준비한 내용은 10년 같은 100일이라고 정해봤습니다. 이게 안철수 공동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.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. 먼저 그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지난 100일 동안은 사실상 커다란 선거 두 개를 치르느라고 미처 이런 변화와 혁신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이번 이제 선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통합을 하고자 했던 그 초심, 그리고 원래 통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셨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 게 앞으로 저나 또는 당이 해야만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안철수 공동대표 그동안 안 대표를 둘러싼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? 변화, 혁신, 새정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0일 동안은 그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다. 이런 말을 기자간담회에서 했습니다. 오늘 간담회 분위기 어땠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. 예, 오늘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. 간략하게 간추리자면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 그리고 기성 정치권에 뛰어든 그 유력 그 대선 후보 입장에서 반성과 해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간추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보신 것처럼 단 개혁 부분, 특히 새정치라는 그 키워드에 못 미쳤던 그 기대감에 대한 그 아쉬움도 토로냈고요. 또 재보선 과정에서 있었던 공천 논란, 물론 이 공천 논란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소상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. 얼렁뚱땅 좀 약간 넘어간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또 가능할 것 같은데요.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런 아쉬움, 또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소신 등을 밝혔는데요. 네. 일단은 정치적 의미는 그 반성, 해명 이런 쪽에 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아무래도 저희 관심이 730 재보선에 대한 안철수 공동대표의 전망 내지는 시각인데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730 재보선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라고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. 의외로 비춰질 만한 대목이라고 보이는데요.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좀 갖추자면 5곳만 우리가 있던 곳이라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선거고 총선 때 5곳보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 지키는 것도 벅차다. 한 석이라도 더 뺏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고요. 약간 좀 반등의 기미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고 여권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은데 저렇게 전망하는 거 너무 엄살 아닌가요? 그 엄살로 비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이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. 하지만 과거랑 미래를 놓고 생각할 때 네. 과거를 따진다면 공천 파문이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? 공천을 잘못한 책임이 있을 수 있고요. 네. 미래로 따진다면 그 원래 있던 5석보다도 더 많이 가져와야 된다.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방어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실패했을 경우에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는 선거입니다.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앓는 소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홍성규 차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야권을 많이 오랫동안 출입을 해왔고요. 그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각종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봐왔을 텐데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안철수 공동대표의 100일을 평가한다면 어떤 의견을 줄 수 있겠습니까? 반성이 좀 더 깊어야 되는 100일이 아니었나 보입니다. 네. 제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안철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.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, 김성식 전 의원, 그리고 금태섭 대변인까지
모두 이런저런 이유를 두고 떠났는데요. 이게 과연 결별을 하는 게 새정치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